스택의 응용 예제로 우리가 수식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수식 계산인데 우리 스택의 응용 예제, 스택의 응용 예제입니다. 일단 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. 수식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식은 뭐냐면 중위표기법 수식입니다. 중위표기법 수식. 이거는 뭐냐면은 어,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해서 수식 하나 한번 써볼까요? 수식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식을 쓰죠. 또는 뭐 3 빼기 1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게 이제 중위 표기법인데 여기서 왜 중이냐면 이 중이 가운데 중자예요. 한문으로 이 가운데 중자입니다. 그래서 이 수식이 요 연산자가 이 숫자 어디에 위치하는가, 즉 숫자 두 개의 사이에 표기가 되죠. 이걸 우리가 중위 표기법이라고 합니다. 그럼 중위 표기법 외에 또 다른 표기법이 있느냐? 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후위 표기법이라고 합시다. 후위 표기법 수식. 이거는 후자가 뒤후자겠죠. 그래서 얘는 그 수식이 뒤에 써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연산자가 숫자의 뒤에 쓰여지게 되는데요. 무슨 얘기냐면은 3 더하기 4 같은 경우에는 그 검정색으로 하는 게 좋겠죠. 3, 4 하고 더하기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. 즉 이 연산자가 숫자 두 개의 뒤에 쓰여지는 거죠. 그럼 3 빼기 1은 어떻게 될까요? 3하고 1하고 빼기가 되겠죠. 그죠? 예.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하는 게 후위 표기법이라고 합니다. 그럼 중위 표기법이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뭐 낯설긴 한데, 그러면 후위 표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? 라고 이제 물어볼 텐데, 후위 표기법은 이 중위 표기법보다 일단 그 장점이 뭐냐면은 괄호가 필요가 없습니다. 예. 즉 어떤 연산 순위를 지시하기 위해서 괄호가 필요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무슨 수식이 있냐면은 이런 게 있죠. 3 더하기 4 곱하기 5라는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수식은 이거 중위표기법이죠. 왜냐하면 이런 연산자가 숫자 가운데 들어있으니까. 그러면 얘를 계산하는 건 어떻게 돼요? 얘가 제일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4가 계산이 되겠죠. 근데 만약에 우리가 3 더하기 4를 먼저 계산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? 그 방법은 중위표기법에서는 괄호를 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. 근데 후위표기법에서는 괄호를 안 치고도 이 3 더하기 4를 먼저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. 3에 4에 더하기에 5에 곱하기. 이렇게 쓰면 이거는 뭐냐면 이 후위표기법으로 쓴 수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후위표기법 수식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해 나간다 라는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.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제에서 보자면은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식 계산이 되겠죠. 그러면 3은 숫자고 4는 숫자고 더하기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3 더하기 4를 먼저 계산을 하면 얼마가 돼요? 값이 7이 되겠죠. 그죠? 이 부분은 이제 7이 되고,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? 7이 있고, 그 다음에 5가 있고, 곱하기가 있죠. 그러면 7, 5, 35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위표기법 이렇게 썼을 때는 우리가 3 더하기 4를 먼저 하려면 괄호를 항상 표시를 했었어야 되지만,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3 3 이게 아니라 4 곱하기 조금 다르게 쓸게요.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안 쓰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5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는 3 항상 앞에 3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. 또는 뭐 4 더하기 3 곱하기 5 이러면 이제 수식의 의미 자체가 틀려지는 거죠. 예. 왜냐하면 그 4에다 5를 곱하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5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 괄호를 안 치고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근데 후위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
괄호를 치지 않고도 그냥 의미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나를 더 해보면 우리가 중위표기법으로 사용했던 3 더하기 4 곱하기 5, 이거 원래 순서는 4 곱하기 5를 먼저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3을 더하는 이런 식으로,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,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건데, 이거를 이 의미 그대로 후위표기법으로 쓰면 어떻게 겠습니까? 당연히 4하고 5가 먼저 계산되겠죠. 4하고 5가 곱하기가 되고, 그 다음에 3이 더하기가 되고, 이게 바로 이제 후위표기법으로 요 똑같은 수식을 표기를 한 거죠. 근데 만약에 아까 했던 3 더하기 4를 괄호를 치고서 5를 했던 거는 우리가 후위표기법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? 3하고 4하고 더하기고 5고 곱하기가 되는 거죠. 따라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의미와 이런 의미일 때 중위표기법에서 계산 순서를 달리하려면 반드시 괄호를 쳐서 표시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지만 후위표기법에서는 이런 숫자 위치를 바꿈으로써 괄호를 하나도 안 사용했죠. 괄호를 하나도 안 사용해서 이걸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이 후위표기법의 장점은 뭐냐면, 후위표기법의 장점은 뭐냐면, 이거를 컴퓨터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즉 괄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훨씬 더 쉽게 그 의미를 알아서 계산할 수 있는데, 이때 계산할 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, 즉 스택을 사용해서 계산합니다. 스택을 사용해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사용하냐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일단 가장 쉬운 3 더하기 4부터 할까요? 3 더하기 4, 이것 중에 중위표기법으로 3 더하기 4인데, 이거 후위표기법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? 3, 4, 그 다음에 더하기가 되겠죠. 그러면 이거 알고리즘 생각하면, 이 수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생각하면 스택을 생각하면 돼요. 스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처음에 맨 앞에 있는 3이라는 숫자 집어넣고,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를 집어넣고, 언제까지 집어넣냐? 이 기호를 만날 때까지. 즉 더하기라는 기호가 나왔죠. 그럼 더하기라는 기호가 오면 더하기는 스택에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? 항상 얘는 계산하려면 숫자 두 개가 필요하죠. 그러니까 3하고 4를 뭐 합니까? 팝을 하는 거죠. 팝을 해서 3 더하기 4 하면 얼마예요? 7이 되겠죠. 그 7을 갖다가 다시 스택에 집어넣습니다. 계산 결과.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더 이상 입력이 없을 때까지. 그러면 항상 스택의 맨 밑바닥에 있는 게 뭐가 됩니까? 즉 계산 결과값이 되겠죠. 이게 바로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.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번엔 조금 복잡한 식으로,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3 더하기 4 곱하기 5 같은 거, 이거 후위표기법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이게 먼저 계산이 되겠죠. 그러니까 4하고 5하고 곱하기가 되고, 그 다음에 3이 되고 더하기가 되겠죠. 이거 만약 스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? 입력 순서는 이 순서로 입력이 되니까 맨 처음에 4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5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보니까 곱하기죠. 곱하기는 스택에 넣지 않는다고 했죠. 이때는 어떻게 돼요? 두 숫자를 둘 다 팝을 해야겠죠. 팝을 해서 4하고 5를 팝을 해가지고 뭘 해요? 요 수식인 곱하기를 해주면 20이 되겠죠. 20이 되니까 그걸 다시 스택에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얼마 들어왔습니까? 3이 들어왔죠. 그래서 3을 여기다 넣어주고, 그 다음에 더하기 들어왔죠. 더하기는 어떻게 돼요? 스택에 넣지 않고 빼서 20하고 3하고 빼면 20 더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돼요? 23이 되죠. 그래서 이걸 스택에 23을 집어넣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수식 입력이 없으니까 정답은 바로 23이 되는 거예요. 네. 이게 이제 후위 표기법으로 표기된 수식을 스택을 이용해서 간단히 계산한 방법입니다. 한 가지 더 해볼까요? 이번에는 뭘 하냐면은 조금 더 길고 복잡한 수식 한번 할게요. 이거 네 자리 숫자 한번 해볼까요? 이번에는 3 곱하기 2 빼기 7,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할까요?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? 자, 곱하기는
빼기보다는 우선하죠. 그러니까 얘네가 먼저 이게 첫 번째로 계산이 되고 얘가 두 번째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빼기가 세 번째로 계산이 되겠죠. 그러면 이거 그 후위 표기법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? 이게 제일 먼저 계산이 되니까 3하고 2 쓰고 곱하기 되죠.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? 그 다음에는 7하고 7하고 2하고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. 그러니까 여기서 7하고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? 그 다음에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. 이게 바로 후위 표기법으로 쓴 이 수식이 되는 거예요. 요 수식의 후위 표기법이 바로 요게 되는데 스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.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? 3하고 2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. 네. 그 다음엔 3하고 2가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5죠. 곱하기 5면 둘 다 팝해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? 6을 스택에 다시 채워놓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? 그 다음에 7 들어오죠. 예. 맨 밑에 6이 깔려 있었고 그 다음에 7 들어오고 이거 됐고 이거 됐고 그 다음에 또 2가 들어오죠. 2가 들어오면 2는 또 숫자니까 계속해서 스택에다 갖다 집어넣고요.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? 이제 곱하기 들어오니까 어때요? 숫자 두 개만 팝하면 되죠. 숫자 두 개 팝하니까 어떻게 해요? 6은 팝을 할 필요가 없겠죠. 6은 그대로 된 상태에서 7하고 2하고 7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? 14죠. 그래서 다시 갖다 집어넣겠죠. 그러면 6 들어가고 그 다음에 14 들어가고 자 여기까지 한 결과가 이렇게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빼기라는 표시가 들어왔죠. 그럼 빼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? 두 개 다 팝하면 얼마예요? 6 빼기 14죠. 그래서 결과값은 얼마가 됩니까? 마이너스 8. 더 이상 이제 수식이 없으니까 스택 맨 밑바닥에 있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이런 후위 표기법으로 표시된 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택을 이용해서 컴퓨터의 알고리즘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스택의 사용 방법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